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랑을 알게 되는 나이에 삐져나온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 사랑니. 사랑니는 인류 진화 과정 중에 우리 몸에 남은 흔적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랑니는 입안의 염증을 유발해서 빼내야 하지만 어떤 사랑니는 그대로 둬도 괜찮다고 하네요. 사람이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대로 갖고 가도 되는 것도 있고 과감하게 정리해야 하는 것도 있을 겁니다. 오늘도 당신의 편이 되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문을 열겠습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오늘은 이혼 상담소입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들 먼저 만나볼게요. 저와 남편은 가난한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모아놓은 재산 하나 없이 숟가락과 밥상 하나만 들고 결혼했고요. 뭐라도 해서 먹고 살아야 됐기 때문에 지방 소도시에서 분식집을 열었죠. 남편이 요리를 하고 저는 서빙을 했는데 남편의 손맛이 좋은 덕분인지 우리 부부의 분식점은 나날이 잘 됐습니다. 자, 이렇게 떡을 숭숭 넣고 파 송송, 당면 붓고 고추장 숭숭, 설탕 스푼 착착 섞어 스멜, 군침이 절로 도는구만. 자, 다음 메뉴는 채소 튀김. 알바생, 다음 메뉴는 뭐지? 네, 쫄깃쫄깃한 쫄면입니다. 사장님, 그거 아세요? 요리하는 사장님 진짜 멋져요. 분식업의 백종원. 역시 우리 알바생이 이 본눈이 있단 말이야. 여보, 떡볶이 2인분 추가 가능해? 오케이. 근데 재료가 소진돼서 더 이상 주문 받으면 안 될 것 같아. 그래? 손님들이 줄 서 있는데 미안해서 어쩌나. 여보, 손님들이 그러는데 우리 집 떡볶이 한 번 먹고 나면 다른 데서 못 먹는데 내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봐. 우리 당신 같은 남편이 내 남편이라니. 그건 내가 할 소리야. 당신이랑 결혼하고 다 잘 풀렸잖아. 당신은 행운의 여신이야, 여신. 우리 아주 돈을 싹싹 들고 모아서 부자 되자. 저희 부부가 하는 분식점은 동네 맛집으로 통했고 덕분에 저희 부부는 건물도 짓고 아이들 공부도 시켜서 서울로 대학을 보냈습니다. 여보, 이 집에 우리 둘뿐인데 이 가게는 정리하는 게 좀 어때?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나도 좀 쉬고 싶다. 그래, 우리 벌만큼 벌었으니까 아등바등 살지 말자. 가게 내놓고 건물 월세 받아가면서 살아도 충분해. 저와 남편은 곧바로 가게를 정리했고 건물 임대료를 받아가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매일 분식집에 매여서 일만 하다가 월세 받아서 생활하니까 참 편하고 좋더라고요. 특히 남편이 제일 신났습니다. 매일매일 놀러 나가느라 바빴죠. 여보, 오늘 뭐해? 이번 주말에 갈비탕집 사장님 딸 결혼식 있잖아. 입고 갈 옷이 없어서 백화점에 좀 갈까 하는데 같이 가자. 이거 어쩌지? 그 약속이 있는데. 그 부동산 박 사장이랑 이 골프 치러 가기로 했는데. 또 골프 치러 가? 아주 골프에 푹 빠지셨구만. 됐어, 나 혼자 다녀오지 뭐. 요즘 당신 얼굴 보기 너무 힘들다. 집에 있는 날이 없네 뭐. 설마 골프장에 애인 있고 그런 건 아니지? 에이, 날 뭘로 보고? 응? 당신 몰라? 나 아내 바라기로 소문이 자자한 거. 당신 팬클럽 회장이 바로 이 나라고. 주접주접 말이나 못하네. 주말이었습니다. 갈비탕집 사장 딸 결혼식에 갔는데 지인이 저한테 오더니 엊그저께 남편을 백화점 여성 속옷 코너에서 저희 남편 봤다 그러더라고요. 인사를 했더니 아내 선물을 사러 왔다고 했다는데 선물은 잘 받았냐면서 부부금슬이 좋아서 부럽다고 하는 거 있죠. 근데 그날 저희 남편 골프장에 갔던 날이거든요. 뭔가 느낌이 싸했습니다.
저는 밤에 남편이 잠든 틈을 타서 블랙박스에 녹음된 걸 들었는데요.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남편이 예전에 분식집 했던 알바생을 차에 태운 겁니다. 자기야! 오스타! 안전벨트는 내가 매줄게. 오빠 왜 이렇게 늦었어? 나 기다리느라 목 빠지는 줄 알았잖아. 사실 와이프한테 기분 나쁜 일이 있었는지 심기가 좀 안 좋은 것 같더라고. 눈치 보느라 좀 늦었지. 대신 내가 선물을 준비했어. 선물? 자, 뜯어봐. 뭐야? 속옷이야? 오빠 은큼해.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분식집을 했을 때 알바생과 바람이 났던 겁니다. 그날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잠든 남편을 깨웠고 어찌된 일인지 따졌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곤히 잠든 사람을 깨웠다면서 짐을 싸서 집을 나가더라고요. 남편에 대한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고민 끝에 집 나간 남편에게 전화해서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뭐? 이혼? 아유, 뭐 다 늙어서 무슨 이혼이야? 안 돼. 이혼은 절대 안 돼. 남자가, 바람도 좀 필고,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내가 정리할게. 정리하면 되잖아. 이혼은 절대 안 된다면서 집에는 들어오지 않는 남편을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저는 서울에 있는 아이들과 상의를 해서 이혼 소송을 했는데요.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건물은 남편 명의로 돼 있거든요. 그동안 남편 계좌로 들어오는 임대료를 받고 있었고 남편이 저한테 생활비를 주고 있었는데 집 나간 뒤로는 생활비를 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생활비 달라고 독촉하면 그때서야 마지못해 몇십만 원 이렇게 보내줄 뿐이었죠.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남편이 마음이 변했는지 이혼 맞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를 부양할 의무가 없으니까 생활비를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하네요. 생활비를 안 준다니 이혼 소송 기간이 오래 걸린다던데 저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조인석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은 이혼 상담소입니다. 사연의 주인공들과 이야기 나눠볼게요. 궁금한 점 편하게 물어봐 주세요. 네, 변호사님. 생활비 문제로 이렇게까지 골치 아플 줄은 몰랐어요. 생활비 나올 곳은 남편한테밖에 없다는 것도 너무 서글프고요. 네. 그래도 아직은 법적으로는 부부인데 부부간에는 서로 보살피고 뭐 그래야 하는 의무가 있지 않나요? 네, 이제 부부간에 서로 원만한 혼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켜야 할 법적인 의무들은 있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동거 의무, 부양 의무, 협조 의무, 정조 의무라고도 하는 성적 성실 의무가 있는데요. 이제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서로 보살피고 일해야 하는 부양의 의무가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이 부부간의 부양 의무는 부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의 생활을 부양을 해야 하는 사람과 같은 정도로 보장을 해주는 그런 부양 의무로 혼인관계의 본질적인 의무입니다. 남편은 이제 이혼할 거고 따로 살고 있으니까 생활비를 줄 의무는 없다네요. 정말인가요? 뭐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혼을 진행하면서 생활비를 주는 경우가 없기는 하고 또 이혼하면서 별거 상태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한데요. 한쪽에서 이혼 소송 진행하면서 뭐 나이가 많거나 몸이 아파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없거나 뭐 지금 사연자분처럼 재산이나 수입원을 남편 한 명이 그냥 독식하고 있는 경우에는 내 입장에서는 경제력이 없으니까 보호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부부 중 한 명은 이혼소송 기간 중에 최소한의 어떤 생활의 안정을 보장받기 위해서 배우자한테 부양 의무를 근거로 부양료, 그러니까 생활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남편도 저랑 못 살겠다면서 이혼 소송을 건 상태거든요. 네. 그런데도 생활비를 받을 수가 있나요? 네, 뭐 물론 이렇게 서로 이혼하겠다라고 하는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뭐 이혼할 거가 확실한데
혼인관계 존속을 전제로 한 부양 의무가 있다라고 볼 수 있나? 이제 이게 의문이 될 수는 있는데요. 그래도 법원은 이혼 소송 중에 서로 이혼하겠다라고 하는 의사가 일치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혼 소송이 확정이 돼서 혼인관계가 법적으로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 한 부부간에는 부양 의무가 존재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이혼 의사가 이제 합치됐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부양 의무가 없다라고 이제 보게 되면 이혼 소송이 짧은 시간이 아니고 긴 기간이 진행이 되는데 부양이 필요한 부부 중 한 명이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을 견디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불합리하거나 불공평한 내용으로 재산이나 자녀와 관련한 합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하더라도 부양 의무는 이행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혹시 보통 이혼 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사실 이혼 소송 기간은 통상의 민사 소송보다 훨씬 긴 기간이 걸리는데요. 보통 이제 소송에서 뭐 부부 상담을 하기도 하고 가사조사 절차도 거치기 때문에 끝까지 간다고 하면 1년 이상, 어떤 경우는 한 2년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생활비를 받으려면 뭐부터 하면 될까요? 지금 이혼소송 진행 중에 사전처분이라고 하는 거를 신청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전처분이라고 하는 거는 이혼소송 끝나기 전에 미리 사전에 판결 전에 어떤 법원에 임시적인 조치를 해주는 처분인데요. 진행 중인 상황에서 내가 생활비를 이렇게 못 받고 있고 그동안에 이제 경제적인 활동은 남편 혼자서 남편 명의로 이제 임대료 수입 이런 거가 받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입증하셔서 필요한 생활비를 달라라고 생활비 사전 처분을 먼저 신청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그럼 저와 비슷한 처지였던 분들은 결국 어떻게 되셨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상황에서는 뭐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도 있으시기 때문에 그 상간녀 상대로도 같이 소송을 제기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혼과 위자료, 상간녀 상대도 이제 위자료 인정되실 걸로 보여지고요. 또 같이 분식집 운영하셔서 재산을 다 형성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예, 혼인 기간도 굉장히 오래되셨고요. 그러면은 재산 분할은 이제 50% 이제 당연히 받으실 수 있어 보이고, 네, 위자료도 인정될 걸로 보여지십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봤습니다. 혼자보다는 누군가와 함께 했을 때 더 나은 결론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누구에게 조언을 구해보시면 어떨까요? 조담소도 함께 하겠습니다.